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을 나누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아픈 가족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귀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3살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췌장암 투병을 6개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예요. 남자 시계죠. 이게 저희 아버지의 시계입니다. 그 아버지의 시계를 제가 지금 23년째 제가 집에서는 늘 차고 생활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했던 그 6개월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완쾌될지 정말 미지수인 가족과 함께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은 저와 제 가족이 아버지가 투병하는 6개월 동안 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저희 집의 가난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막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의사의 입을 통해서 6개월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는 좀 더 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는 연습을 하고 이러면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을 제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을 내고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스스로 먹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응원과 기도와 그런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날 때 몸도 함께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를 심리학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리지 못하셨던 것들을 많은 환자들과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종교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투병을 하시던 분들 중에 종교가 있거나 또는 가족들이 무한한 응원을 주거나 그런 다른 환경 속에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암 말기의 상황에 있더라도 몇 년을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기적처럼 완치되신 분의 사례도 저는 나중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사의 6개월 정도라는 오음절의 그 말 속에 갇혀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6개월 동안은 모든 일기가 유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가 건강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마저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무너지면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몸이 아픈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도 더 챙기고 내 마음도 더 챙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내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좋은 에너지를 줘야지. 그리고 긍정적인 말, 행복을 창조하는 말을 더 많이 해서 저 사람의 마음까지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족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우자의 수발을 들다가 아내의 몸이 더 나빠졌다. 그리고 환자로 인해서 온 가족이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 투병하는 기간을 내 가족이 회복되어 가는 기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을 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히 병원과 협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똑같더라도 해석을 달리하는 능력은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심리학 연구 결과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모든 상황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냐면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와 마음은 내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좀 더 밝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전염이 잘 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중에서도 좋은 감정은 정말 전달이 빠르고 공유가 잘 됩니다. 집안에서 한 명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한 명만 밝게 웃는 것을 계속 연습해도 가족에게 금방 전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는 건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습관이 힘이 셀까요? 천성이 힘이 셀까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타고난 천성보다 후천적인 습관이 무려 9배 힘이 세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잘 웃지 않아요. 오늘부터 웃는 습관을 몸에 길들이면 됩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많아요.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죠.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됩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변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의지를 가진 그 순간부터 죽기 전날까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실까요? 자, 기억하세요. 행복과 불행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게 사는 부자가 있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좋은 감정 선택하기, 좋은 생각 선택하기는 습관이라는 것. 나는 그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너무 멋진 말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까요? 걱정을 하면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걱정을 해서 현실을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4%밖에 되지 않더래요. 내 가족의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것, 내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이 사람이 좀 더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게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몸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걱정,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는 4%의 걱정 외에 저 사람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없는 부정적인 걱정입니다. 아, 만약에 저 사람이 더 나빠진다면 우리 가족이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 좀 더 희망적인 생각, 좀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나의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괜찮아. 고생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이왕이면 좋은 감정 선택하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늘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그거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믿자. 우리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거야. 괜찮아. 고생했어. 넌 최선을 다했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래요. 말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오늘의 삶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거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을 일은 밖에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웃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유전자 자체가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자꾸 마음이 울적해질 때 재미있는 동영상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하호호 웃는 것, 그리고 정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행복할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사랑을 나눌 때 옥시토신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그리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만 잘 돼도 우리는 매일 긍정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옥시토신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랑을 줄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까요? 정답이에요. 사랑을 줄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 용기 나는 말, 위로의 말, 공감의 말을 해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타인에게 받을 때보다 더 큰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아픈 내 가족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공감의 말 많이 하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타인에게, 가족에게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오늘 좀 더 행복할 수 있게 나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내 아픈 가족에게도 내가 힘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 용기를 줄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칭찬할 때 내 가족을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응원할 때 내 가족을 응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우리 오늘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많이 웃자고 했죠.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주 우리 감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중요한 치료에는 웃음 치료와 울음 치료가 있습니다. 웃음 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웃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쭉 들려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활짝활짝 웃는 연습을 억지로라도 하면 우리 유전자 자체가 바뀐대요. 웃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전자는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고 나면요,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유전자는 활발해지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퇴화됩니다. 자꾸 웃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와 같은 기쁨을 우리의 되뇌가 느낀대요.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집중력, 학습 능력, 업무 수행 능력도 높아지고요. 몸의 통증을 느끼는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집중력이 높았으면 좋겠죠. 집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즐거운 얘기,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거울 반응이에요. 내가 상대를 보고 많이 웃으면 상대도 웃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보고 걱정하는 표정 지으면 상대도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자꾸 화내면 상대도 나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밝게 웃고 그리고 행복을 좀 더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나 스스로 내 얼굴에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도록 내가 무수히 노력해야 돼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하루에 20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가족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아침에 20분 꼭 나가십시오. 그리고 20분 동안 햇빛 받으면서 꼭 걸으세요. 걸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긍정적인 요소 찾고 희망적인 요소 찾는 것. 잘 안 될 때는요, 요즘 얼마나 그런 강의가 많습니까? 귀에 이어폰 꽂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좋겠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항상 좋은 감정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좋은 감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부터 한번 해보죠. 그럼 울음 치료는 뭐냐고요? 제가 일본의 안병동에 연수를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일본 안병동에는 울음 치료학과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웃자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저는 요즘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펑펑 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한테 웃음 치료를 실시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을 내더래요. 웃을 일이 없고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웃느냐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커튼을 쳐주고 아주 슬픈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소리쳐도 돼요. 그리고 펑펑 소리내어서 어릴 때 울었던 것처럼 발버둥도 치고 벽도 꽝꽝 치고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세요 이랬대요. 처음에 아무도 안 울더래요. 그런데 한 명이 소리내어 펑펑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울더래요. 우리 정말 속상하고 슬플 때 펑펑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차 안이어도 좋고 집에 혼자 있을 때여도 좋고 샤워할 때도 좋습니다. 그때 정말 괴로운 날은 펑펑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펑펑 울 때 우리의 눈물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어서 같이 나오더래요. 배출이죠. 그리고 펑펑 울면 나쁜 감정도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감정이 또 드는 거지요.
우리가 눈물로 속에 쌓인 나쁜 감정을 다 비워내고 나면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긴다. 이게 울음치료를 실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병하고 있는 내 가족이 너무 슬픔과 괴로움을 많이 참아서 괴로워 보인다면 울어도 돼. 속 시원하게 한번 울자. 이렇게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한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하는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매일매일 유서를 쓰셨지만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때 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빠가 암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식받아서, 장기를 이식받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참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힘들기도 하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것, 그래도 나에게 좀 더 있는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좀 더 잘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고 생활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가족 중에 투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도 좀 더 희망을 많이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응원할 때 그 말이 타인에게도 나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잘 보살피고 내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나의 인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용기 주는 말, 내가 나에게 먼저 해볼게요. 그래야 내 가족에게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나를 더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매일 내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도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이젠 가족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니까 여기까지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너를 더 좋아해 줄 거야. 부모님이라면, 배우자라면 우리 또 더 존댓말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당신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더 보살펴 줄게요. 제가 더 좋아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먼저 나를 보살피고 나의 마음을 행복으로 충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내 가족에게 행복의 말, 응원의 말, 위로의 말, 공감의 말을 오늘 조금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의 오늘은 좀 더 행복하게 희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 행복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행복의 수호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상미였습니다.